미중 무역 갈등이 심화되면서 그야말로 고래 싸움에 새우등이 터지는 느낌이죠. 미중 양쪽이 우리 기업을 압박하며 피해가 커질까 우려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네, 전문가와 함께 자세한 상황 분석해 보도록 하죠. 김대호의 경제읽기 김대호 경제학 박사와 함께합니다. 어서 오십시오. 예, 오늘부터 먼저 저희가 다룰 주제에 대해서 정리를 해보는 시간을 늘 갖도록 하겠습니다. 안혜경 앵커가 정리하겠습니다. 네, 오늘 경제읽기 주제는요. 무역 전쟁을 벌이고 있는 미국과 중국, 그 사이에 끼어서 샌드위치 신세가 된 한국 기업입니다. 미국과 중국 사이에서 한국 기업이 어느 한쪽을 선택해야 하는 아주 곤란한 처지로 내몰리고 있는 상황인데요. 뉴욕타임스의 보도에 따르면 중국 당국은 지난 6월 초 주요 글로벌 기술 기업을 불러서 트럼프 정부의 요구대로 중국 기업에 대한 부품 공급을 중단하면 심각한 결과에 직면할 것이다라고 경고를 했습니다. 앞서 트럼프 행정부가 우리 정부의 화웨이에 대한 거래 제한에 동참을 해달라고 요청한 것으로 알려졌죠. 이런 가운데 중국도 기업들에 대한 압박에 나선 겁니다. 때문에 한국 기업들이 미중 대결에서 유탄을 맞을 가능성에 대한 우려가 커질 것으로 보이는데요. 일각에서는 미국의 화웨이 제재가 장기화될 경우 우리 기업들의 스마트폰 점유율 확대 전망을 내놨습니다. 삼성전자 글로벌 점유율이 작년 20% 수준에서 올해와 내년에는 20% 중반대로 오를 것이라는 전망인데요. 하지만 득보다 실이 더 크다는 관측이 많습니다. 특히 지난해에만 대중 수출이 522억 달러가 넘는 반도체 분야가 그런데요. 미국의 제재로 세계 최대 반도체 수입국인 중국의 수요가 줄면 디램 반도체 값 낙폭이 더 가팔라질 수 있다는 전망이 나옵니다. 진정될 기미가 없는 미국과 중국의 무역 분쟁, 그 사이에 끼어서 난감해진 우리 기업들. 지난해 우리 수출액의 38% 이상을 차지한 두 나라 사이에 끼어서 점점 선택을 강요당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예, 안혜경이 고맙습니다. 지금 정리를 해준 그대로 우리의 기업들이 좀 난감해지는 상황들이 보여지고 있는데 실제로 현재 이런 우리 기업들의 반응이 어떻습니까, 박사님? 예, 공식적으로는 어떤 기업도 지금 얘기를 제대로 못하고 우리 있어요. 힘들다 막 이렇게 얘기는 하는 것 같진 않아요. 양쪽의 눈치를 보고 있는 이런 모습인데요. 예. 그래서 이 중국이 한국 기업에 대해서 줄서기를 강요했다. 또는 미국 편에 서서 중국의 부품을 중단하면 한국 기업에 대해서 제재를 가하겠다 이런 얘기가 우리나라에서는 나오지가 않았습니다. 예. 밤사이에 뉴욕 타임즈에서 뉴욕발 기사로 나온 거예요. 예. 거기다가 이제 우리 기업뿐만이 아니라 사실은 중국이 미국 기업을 더 정조준을 해서 마이크로소프트라든지 델 컴퓨터 또 영국의 ARM사 이런 회사들에 대해서 정조준을 하면서 함께 삼성전자하고 SK를 같이 불렀다 이런 얘기거든요. 예. 현재 삼성전자나 SK에 대해서는 여기에 대해서 이른바 NCND라고 그러죠. 이거 확인도 부인도 하지 않고 있는 상황이에요. 예. 그런데 지금 외교가에서는 우리나라 외교부에서는 중국이 한국 기업들을 불러서 이런 경고를 한 것이 사실이다. 예. 이렇게 지금 확인을 해주고 있는 이런 모습입니다. 예, 그 중국 얘기하셨으니까요. 실제 그 중국 시장이 우리 경제에 주는 여파는 작지 않잖아요. 근데 뭐 최근이라고 얘기해도 뭐 과언은 아닐 텐입니다만 사드 보복에 대한 그 영향으로 우리 경제가 타격을 입었었는데 그때도 상황이 굉장히 심각했었잖아요. 그리고 사드 보복의 경우에는 그야말로 최악의 수를 우리가 뒀죠. 예. 그러니까 그 미국이 처음에 사드를 성주에 배치하자고 그러니까 하겠다고 했습니다. 예. 예. 그러면서 중국의 인심을 잃었어요. 예. 그러다가 중국이 좀 중단해달라고 그러니까 박근혜 대통령이 천안문에서 이른바 사열까지 받으면서 안 할 것처럼 보였어요. 예. 그러면서 이번에는 미국 쪽의 인심을 잃었습니다. 예, 예. 그런데 결국 최종적으로 사드 배치를 하는 쪽으로 돌아가지 않았습니까? 그렇습니다. 예. 그런 면에서 이제 중국 입장에서는 배신감이 더 크다. 이래서 롯데를 비롯해서 아주 노골적으로 보복을 했죠. 예. 그런 면에서 자칫 잘못 대처를 하면 예. 오히려 더 큰 손해를 볼 수 있다. 그런 하나의 우리가 큰 교훈을 얻은 거죠. 예. 그래서 이번 사태에도 우리가 일희일비할 것이 아니라 예. 국제적인 무역의 룰, 국제적인 무역 원칙, WTO의 기준 이런 것에
엄격하게 우리 나름대로의 스탠스를 분명하게 지켜가야 될 것으로 보입니다. 예. 예. 어떤 스탠스를 잘 유지를 해야 된다 이렇게 말씀을 해주셨는데 사실 그렇게 어떻게 좀 우리가 자세를 바로 하느냐에 따라서 이게 위기가 될 수도 있고 기회가 될 수도 있다. 이런 해석들도 굉장히 많거든요. 무역 갈등 자체가. 그런데 개인적인 바람은 사실은 기회가 됐으면 좋겠는데요. 네. 보시기에 어떻습니까? 위기입니까? 기회입니까? 그렇습니다. 위기란 말하고 기회란 말은 이래 보기에 따라서 한 글자 뒤바뀌어져서 위기이자 기회이다. 이런 얘기가 더 상당히 적확할 것 같은데요. 예. 사실 지금 중국이 이 국제적으로 불규칙한 방법, 변칙적인 방법을 써서 세계 시장을 많이 잠식하고 있고 또 짝퉁 가짜 시장을 만들어내서 한국을 많이 위협하고 있습니다. 그런 면에서 이번에 미중 무역 전쟁이 잘만 해결된다면 장기적으로 우리 기술력이 앞서 있는 한국에게 기회가 될 수 있다는 게 첫 번째 그 낙관적인 그 신호고요. 예. 또 이제 그 두 번째는 중국과 미국과의 싸우는 과정에서 미국이 중국 시장을 견제하면 앞서 리포트에도 나왔습니다만 스마트폰 같은 경우에는 삼성전자하고 화웨이가 거의 1등, 2등을 다투고 있는데 화웨이 스마트폰이 팔리지 않게 되면 우리나라 스마트폰이 20% 이상 더 많이 팔릴 수도 있는 것이거든요. 이런 면에서는 우리나라 제품이 크게 판촉을 할 수 있는 그런 또 하나의 기회이기도 하죠. 예. 그러나 동시에 우리나라는 중국을 통해서 우회 수출이 되고 있고 지금 화웨이라든지 중국 많은 전자제품 회사들이 우리나라 반도체, 특히 이 메모리 반도체 부분을 대량으로 수입을 하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중국과의 관계를 잘못했을 경우에 예. 가뜩이나 어려운 반도체가 타격을 받지 않을까. 기회와 위기가 동시에 병존을 하고 있다 이렇게 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예, 이런 지금 상황에 대해서 지금 윤종원 수석이 이런 얘기를 했네요. 기업이 자율적으로 결정할 일이다. 라고 얘기를 했고, 예. 뭐 이제 기업 쪽에서는 이건 뭐 개별 기업들이 이거를 어떻게 결정할 수 있는 범위를 넘어선 상황이다. 뭐 양쪽 다 맞는 말이긴 한데요. 뭐 방법이 있습니까? 이거 어떻게 해야 될까요? 저는 개인적으로 윤종원 청와대 경제수석의 발언이 옳다고 봅니다. 지금 현재 상황에서 정부가 나서서 예, 이래라 저래라 하게 되면 예, 그 우리나라 기업뿐만 아니라 한중 전체적으로 또는 한미 간에 전체적으로 경제 관계가 파탄이 될 수가 있어요. 예. 사드 문제하고 이 문제는 좀 다릅니다. 예. 사드 문제는 바로 직접적으로 국가 안보고 예. 정부가 결정해야 될 사안이고 거기에 롯데가 부지를 제공한 이런 형식인데 이번 문제는 화웨이와의 교류를 할 것이냐 또 부품을 어떻게 할 것이냐 이런 문제는 정부가 개입하지 않는 게 저는 옳다고 보고요. 예. 서로 정부 입장에서는 뒤로서 도와준다고 뒤로서 어떤 지침을 내려준다 하더라도 적어도 공식적으로는 예. 나서지 않는 것이 옳다. 네. 그리고 기업 입장에서도 결국은 어느 한편에 선다는 것은 대단히 위험한 상황이에요. 지금 한편에 선다는 것은 결국 두 시장을 다 버린다는 얘기일 수가 있는데 결국은 예. 국제 무역의 원칙, WTO 기준에 따라서 예. 자 우리는 누가 뭐라고 하든지 이것은 수출을 부품을 제공해야 된다는 원칙이 있다면 하고 예. 그러지 않으면 못하겠다. 예를 들어서 미국이 내놓고 있는 이 화웨이 규제에 대해서도 국제법상 논리가 통하면 예. 그때는 우리가 동조할 수밖에 없는 것이고 예. 또 그 반대이면 동조하지 않을 수도 있는 것이고 그래서 기업의 전략적 선택이 굉장히 중요할 것으로 보여요. 특히 기업 입장에서는 전 세계적으로 지금 여러 군데 회사가 나가 있습니다. 예. 그중에 일부 회사는 우리나라에 지분이 아주 많은 회사도 있고 또 어떤 경우에는 지분이 아주 없는 회사도 있어요. 예. 그런 것을 잘 활용을 해서 국제적으로 불편부당 예. 오로지 국제 무역의 룰에만 따르겠다는 그런 자세를 보여줄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예. 예. 우리나라 정부는 이제 공식적으로 개입하는 것이 오히려 좋지 않고 예. 정확한 어떤 원칙에 따라서 기업들이 선택을 하는 게 중요하다 이런 말씀이신 것 같습니다. 그런데 우리나라도 그렇지만 지금 세계 경제 곳곳에서도 굉장히 긴장하는 모습이거든요. 글로벌 경제 위기가 닥칠 수도 있다 이렇게도 보는 것 같아요. 그렇습니다. 지난 주말에 일본에서 G20 세계 그 주요국 20개국 재무장관 회의가 열리지 않았습니까? 이것은 28일부터 열리는 G20 정상회담을 앞두고 마지막 의제 조율을 하는 굉장히 중요한 회의거든요. 예. 이 자리에서 미국 재무장관, 머누신 재무장관을 제외한 나머지 재무장관은 이러다가 세계 경제가
크게 흔들릴 수 있다. 이렇게 경고를 지금 하고 있어요. 세계은행, IMF 같은 데도 한결같이 지금 세계 경제 전망을 다운하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이 가장 세계가 역사적으로 여러 번 경제 공황을 겪었는데요.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와 가장 가까운 공황이 1929년 이른바 뉴욕 대공황이라고, 미국 대공황이라고 볼 수 있어요. 예. 그때 공황 당시에도 바로 전 세계가 관세 전쟁을 하면서 이 세계 경제가 공황이 터졌습니다. 예. 그러니까 이것이 세계 미중 무역 전쟁이 타결이 되면 워낙 너무 좋고요. 또 전쟁을 하더라도 원칙 속에서 전쟁을 한다면 어느 정도 피해를 막으면서 새로운 체제로 갈 수 있는 전환제가 될 수는 있겠지만 현재 지금 나오고 있는 상황, 지금 히토류를 중국이 지금 곧 무역 카드로 보복 카드로 내놓을 것이다. 그리고 또 지난주에는 미국이 중국을 향해서 대만 카드를 꺼내지 않았습니까? 네. 그 밖에 또 왼쪽에 예. 시장 위구르 지역 이런 식으로 가면 결국은 전 세계 전쟁으로 갈 수밖에 없다. 그런데 우리는 지금 무역 의존도가 제일 큰 나라예요. 예. 세계적으로. 예. 그런 면에서 좀 비상한 대책을 세워야 될 것으로 보입니다. 그 대만 카드 얘기를 저희가 좀 해보면 얼마 전에 그 백악관 홈페이지에다가 대만 국기를 의도적으로 보여줬던 예. 모양이에요. 예. 어떤 자리였나요? 그 공군상학교 졸업식 때 트럼프 대통령이 생도들하고 사진을 찍었는데 예. 우측에 버젓이 예. 대만 국기가 있는 걸 이렇게 보여줬단 말이에요. 이거 예. 다분히 좀 계획적으로 의도적으로 보여준 것처럼 보이고, 그러니까 예. 이런 단면만을 놓고 판단하기는 좀 이릅니다만 장기적으로 봤을 때 이런 상황을 미국, 그러니까 트럼프 예. 대통령이 얼마나 더 유지할 거라고 보세요? 아주 어려운 전망입니다. 예, 그리고 이제 강대강 지금 예, 예. 대치를 하고 있는데요. 대만 카드까지 나왔다는 얘기는 상당히 지금 센 카드인데 예. 저걸 두 가지 측면에서 볼 수가 있어요. 예, 해가 뜨기 전에 한 번 더 어두워진다는 얘기가 있듯이 예. 지금 28일부터 예. 오사카 대첩을 그러니까 트럼프 대통령과 시진핑 국가주석이 정상회담을 하게 됩니다. 예. 그걸 앞두고 예. 마지막으로 양국 정상들이 카드를 쓰는 것이다. 그런 면에서 예. 곧 타결이 될 수도 있다. 이렇게 낙관적으로 볼 수도 있고요. 예. 또 한편으로는 정 안 되면 미국 입장에서는 대만 카드를 쓰겠다. 예, 그런 엄포이기도 하거든요. 대만 카드는 잘 아시는 대로 중국과 미국이 이른바 키신저가 왔다 갔다 하면서 중국을 국제사회로 끌어낼 때 그때 한 가장 큰 전제 조건입니다. 예. 대만은 나라가 아니다. 예. 그러니까 중국은 1국가밖에 없으니까 대만은 중국의 일부다라는 그 전제 속에서 미중 관계가 시작이 됐단 말이죠. 예. 그러면 그것이 거꾸로 돌아갈 수도 있는 거예요. 트럼프의 스타일로 봐서 충분히 돌아갈 수도 있다고는 봅니다만은 예. 트럼프 대통령의 전략이 이게 협상의 기술 이런 책 같은 거 보면 예. 특히 멕시코 원래 오늘부터 관세를 때리기로 돼 있었는데 예. 네. 엄포 놓고 때리지 않지 않습니까? 예. 그래서 6월 달에 타결이 될 수도 있다. 근데 한치 앞을 알 수가 없는 그 속마음은 트럼프 대통령 안에 들어가 봐야만 아는 게 아닌가 이리 싶어요. 그러니까요. 그 우리나라 걸그룹 중에 그 대만 그 출신 여자 걸그룹 쯔위. 쯔위라는 저도 참 좋아합니다만 방송에서 대만 국기 그 흔들었다가 난리가 났었잖아요. 그만큼 그렇습니다. 중국이 그 대만 문제 민감하게 생각하는데 예. 그 민감한 거를 지금 이용해가지고 이렇게 예. 협상의 테이블에 올려놨다는 거는 글쎄 이거 지금 상황이 그만큼 심상치 않다는 방증이기도 한 것 같습니다. 예, 오늘은 미중 갈등 좀 들여다봤습니다. 김대호의 경제 읽기 김대호 박사 이 시간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